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내일 29일이죠. 아침에 이제 9시부터 주총회가 있고 9시 반부터 11시까지 자, 기업 설명회 이제 주주총회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료도 지금 이제 카인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자, 30페이지 정도짜리 자료가 있고 40페이지대 자료가 있고 50페이지대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IR 자료를 올라왔는데요. 자, 내일 하는 건 42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리보세라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자료를 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인드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일 기업 설명에 관련해서 이 자료 첨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실시간으로 할 때 제가 이렇게 깊게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은 이 암과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 안지오제네시스를 맨 처음에 내온 이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에 이제 노바티스의 그 백혈병 관련되는 부분에 되어서 이 글리백이 이제 제일 처음 나왔죠. 그래서 완전히 글리백은 FDA가 역사상으로 그렇게 빠르게 이제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000년 초반에. 그래서 이제 2004년도부터 이 암젠의 이제 폴첸 박사가 나와서 이제 이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들 개발 과정이 나와서 그 뒤에 이제 엘레바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표적항암제 쪽에서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이 초반에 굉장히 좀 기대를 했다가 생각보다 이게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본래 이제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말은 세포독성항암제가 전신에 이제 투여를 하다 보니까 빠른 분열을 하는 세포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뭐 머리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제 그 여러 이제 신체 부위가 같이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표적항암제 됐는데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간암 쪽에도 보면 이제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에자이의 뭐 렘바티닙이라든지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간암 쪽에서는 개발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로슈의 이제 티센트리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제 그 빅파마들이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에 진행하기 위해서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관심이 되면서 여러 번 시도했죠. 그러니까 머크의 키투르다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이 옵티버 같은 경우는 2차 치료제 형태가 있고 1차 치료제에 진입할 때 굉장히 좀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2020년도에 로슈의 이제 티센트릭이 병용으로 간암 1차 치료제에 들어오면서 면역관문 억제제도 이제 굉장히 부각을 받고 키오피네니드 입장에서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간암에도 이제 대세다 요런 어떤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가장 이제 취약점이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 세포의 탈진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으로는 이제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병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신생혈관 억제라고 하는 거는 표적항암제 중에 타켓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뭐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면이 보통 이제 정상세포보다는 두껍고요. 예, 좀 거칠어요. 이제 이런 어떤 상태가 이제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좀 차이점이 있고 이런 어떤 이제 그 항암제의 기전 중에서 뭐 암세포의 어떤 이제 침투라든지 전이라든지 여러 타켓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암이 보통 이제 뭐 1cm, 2cm 정도 될 때까지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외부로부터 반드시 이제 산소라든지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혈관 주변에 가서 베제프라고 하는 것을 이 베제프라고 하는 게
그 혈관을 땡겨오기 위해서 암세포 쪽에서 뿌리는 그 인자입니다. 성장 인자인데 이걸 이제 뿌려가지고 혈관 쪽에 있는 리셉터하고 이제 결합해서 이제 암 쪽으로 혈관을 만드는 게 이제 신생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블라킹 하겠다고 하는 게 신생혈관 억제제고 그게 이제 안지오제네시스의 기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합니다만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같이 본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암이 이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을 만들게 되면 주변 정상세포가 저산소증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암이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듭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암세포가 좀 두터워진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마치 이제 방어막 같이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들어서 약물이라든지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자체가 여기에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 자체의 진입 자체를 힘들게 만드니까 반응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리보세라님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안지오제네시스니까 신생혈관을 이제 생성하는 걸 억제하게 되면 암세포 자체의 어떤 전이라든지 성장을 막는 그 작용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이제 혈관 생성 관련되는 부분이 방해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종양 미세 환경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허물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갖추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이 면역세포가 탈진하는 경우를 막아주기 때문에 시너지로 굉장히 좋은 어떤 파트너 입장을 가지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폭시아라고 하는 게 이게 저산소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암 쪽으로 만약에 이제 그래 되면 정상세포가 공급을 못 받으니까 저산소증이 걸려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제 뒤에 이제 단백질 이제 뭐 기술 분야의 전화라든지 이제 전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세포 그 혈관 세포 표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 혈관 쪽에서 이제 암세포로 가는 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로서 안지오제네시스가 장점이 있지만 면역관문 억제제가 2020년부터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서의 이 기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지금은 이제 캄네리주마가의 어떤 이제 병용으로 파트너로 각광을 받습니다만 면역관문 억제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리보세라님의 관심이 만약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로슈 제품도 크로스오버로 서로 이제 맞교환하면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성공해서 이제 간암 치료됐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빅파마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로슈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키트루다의 이제 그 머크도 그렇고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도 한 번 안 됐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리보세라님의 가치는 허가가 되어서 FDA 허가를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러브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신생을 위한 신호전달 형태가 그러니까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을 블러킹하는 게 여러 이제 기전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서 블러킹을 하는 분자 구조가 큰 게 이제 아바스틴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쪽에서 캐스케이드 형태로 시그널링을 이제 브라킹하는 게 이제 그 리보세라님의 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투과성이 그 아바스틴 같은 것보다는 훨씬 이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프 관련되는 종류가 뭐 A, B, C, D, E, F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체 형태도 1, 2, 3 여러 타켓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다라고 판정이 되고 있는 베제팔2의 단일 타켓을 리보세라님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닉 같은 경우는 저분자 형태로 이제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멀티 타켓 형태예요. 그러니까 혈관 신생뿐만 아니라 림프관 생성까지도 억제해가지고 이제 공략하는 멀티 타켓 형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는 중단율이 그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이제 치료제와 비교해서 높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이 이제 그 나타나는 게 적다는 거죠. 단일 싱글 탑계 형태. 근데 아바스틴이 이제 이런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교 대상은 안에서 이제 합니다. 리보세라임도 그렇고, 소라페닙도 그렇고, 렘바티닙도 이제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나제라고 하는 형태가 비슷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270개라고 하는데, 그 싱글 타켓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베제팔 2만을 타켓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블라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보세라임의 장점이죠. 예, 그러니까 기타 이제 뭐 수니티닙이라든지 렘바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리보세라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멀티타켓 형태는 그만큼의 이제 장단에서 단점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님이 다른 어떤 이제 그 베제팔 그 저해제의 그 경구용 약물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앞서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유효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승인 이후에 여러 가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예, 그만큼 이제 이 IR에는 그런 어떤 부분이 회사의 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뛰어난 부분들을 뭐 란셋이라든지 키오피네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허가 이후에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 이 부분들이 좀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있는데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요거는 좀 그 주말이나 또 시간을 내어서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흐름에서 리보세라님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도 이제 허가가 받게 되면 많은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포텐셜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